1부에서 2부가 넘어갈 때 이렇게 수선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2부 사회를 맡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수성스러움을 금방 잠재워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빨리 잠재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자를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에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교의 감리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처지가 와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협소하시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알렌관이 세워진 이래로 이 방이 이렇게 꽉 찼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죄송한 얘기인데 특별히 그 인천 제1교회 교우들께서 죄송한 드리는 말씀, 감독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1분만 더 하고 원래 원탑 테이블이 열량간에 전부 다 있는 게 1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되게 원탑 테이블에는 9분이 앉으면 딱 이렇게 여유롭게 앉으시는데 여기 2개 있는 거 다 닦아서 2개를 놨는데도 20분이 더 오셔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기억자로 그냥 불편하게 이렇게 앉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요 또 거꾸로 보면 어떤 멋이 있냐면 여러분 유럽에 가면 유럽의 파티를 가보면 이렇게 좁게 앉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넓지만 일본의 국회의사당은 좁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여러분 우리가 격조 있게 이게 제2부 기념 행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격조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들이 오셨고요. 한국의 교계, 또 한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학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정치인들, 그리고 한국 경제계와 사회계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전직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제2부 순서로 시작합니다. 은암 이승만 전직 발간위원장이신 이규하 감독님께서 예배사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해주시고 찬양도 뜨겁게 해주시고 설교도 뜨겁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좁고 협소한 장소에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앉게 했는데 아주 참 송구합니다. 저 상남강으로 가든지 했는데 제가 잘 모임을 하는 장소가 이 알렌관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충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좁게 앉아 있어서 참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여 앉아서 열정이 뿜어 나오는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저작집 이 발간을 위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연세대학 김용학 총장님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책이 2년 4개월이 걸렸어요. 1차분 3권이 이제 나오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렸는데 혹시 배달이 안 되셨으면 나갈 때 전달을 다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 임신한 엄마의 출산을 집안에서는 참 고대했습니다. 옛날에는 경상도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할미와 할비와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출산하는 산모보다도 마음이 더 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3권의 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큰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소 김영석 원장과 그리고 교수님들 연구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전적인 조언을 해주신 우리 유영 박사님 그리고 원로 학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 물심양면으로 소문을 보내주신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신철식 회장님과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눈물로서 소문을 보내주신 양동자 총장님과 그 회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교우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데 지금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사순절이고 또 담임 목사님들이 대신방하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하시고 멀리 광주에서 또 보니까 저 뒤에 영월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일일이 보답하지 못한 걸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생애에 또 한 번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상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갈등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그렇게 해주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서울대학생들이 배지를 달고 있는데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 말의 뜻을 그 학생들은 잘 모르는가 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늘 세상은요 진리가 황사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오늘 세상입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 아주 운전등화와 같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서 호소합니다. 이제 저 늙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신앙과 힘있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집트 정책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바람에 이집트 파로 몰려서 점저 바벨론 파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 아이를 삶아 먹자는 그런 비극 속에 바벨론에 함락하고 시드기야 왕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뽑고 코를 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의 길을 열어주셔서 스룹바벨이 그 백성을 이끌고 복으로 돌아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창할 것도 없는 그런 비극 속에 성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처집을 지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36년에 지난날 강점 속에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모세와 같이 스룹바벨과 같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비극 속에서 찾는데 이승만께서는 배제학당을 나오고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김명구 박사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그 감옥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이 나라도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개인 구원과 이 세상 구원을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오늘 정치적인 억압, 오늘 환경적인 어려움 모든 이 세상에서부터 인간이 구원함을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두 프로페트, 진짜 예언자가 있었고 파퓰러 프로페트, 가짜 예언자가 있었어요. 가짜 예언자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이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앞당겨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스피커가 바로 예언자, 참 예언자입니다. 바로 이승만 저작집은 이 사업이야말로 진리를 진리라고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귀한 일, 사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청년이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감독님, 제가 배운 이승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배우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 일을 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 대 얻어맞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앞으로 30여 권이 더 출간될 것인데 오늘 이 행사에 앞서서 또 멀리서 후원금도 보내주셨어요. 김현태 회장님께서 1천만 원 보내주셨고 조광현 위원께서 경남 통영에서 또 입금을 해주었고 우리 또 박상열 장로님도 100만 원 현찰로 또 가져와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예빈들 그리고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인천제일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이 순서 이후에 정말 재미있는 기념사와 서평 재언 축사가 있는데 이 남은 이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모임의 큰 보람을 여러분이 느끼고 또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박사님 네 분 잠깐 일었었어요. 우리 인수 박사님 네 분 이렇게 헌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눈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머리를 명철게 하셔서 이 큰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은 국민 의례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1절만 봉창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원장님이신 김명섭 교수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과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원장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명섭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일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에 문화 이승만 전집의 발간을 시작하게 된 경과를 여러분들 앞에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04년 문화께서 대한제국의 옥중에서 집필하시고 19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간된 최초의 중한글 정치사상서인 독립정신, 역주본과 영인본, 그리고 한국 기독교 독립정신을 말살하고자 일제에 의해 자행되었던 백오인 사건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자 1913년 하와이에서 출간한 한국교회 핍박, 이 세 권으로 문화 이승만 전집 발간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김일성 전집이나 박헌영 전집도 비치되어 열람되고 묵혀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문화 이승만의 전집이 이제서나마 발간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 일을 기독교계와 연세대학교를 주축으로 민간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서로 용서하라는 기독교 정신은 서로의 학문적, 정치적 이견을 초월해서 문화 이승만 전집의 발간을 추동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16년 이두성 제1교회 이규환 목사님과 크리스찬 포럼은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의 이승만 전집 간행 취지에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고, 서광철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강화도 문산교회의 교인들은 소중한 불씨와 같은 헌금을 최초로 모아 주셨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문화 이승만 전집 발간위원회 이규학 위원장님과 연세대학교 김용학 교장님께서 원기호 한기총 회장님의 중재로 전집 발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주셨습니다. 2017년 9월 26일 바로 이 알렌관에서 이승만 전집 발간위원회 창립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신 양동자 하워드대학교 명예교수의 기도로 시작된 이 자리에서 1960년 4월 신흥대학, 현재 경희대학의 대모대장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하신 이건수 현 한미동맹재단 명예이사님께서 기금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전집 발간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6일에는 역시 이 알렌관에서 문함의 탄신일을 맞아 이승만 대통령 전집 발간을 위한 기독인 대표 모임이 발족되었습니다. 마침 이 즈음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새롭게 맡으신 신철식 회장께서 전집 발간이 기념사업회의 중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전집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의 후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기념사업회 주최로 경동 제1교회에서 탄신 행사가 있었고, 그 탄신 행사에서 최초로 전집의 샘플을 헌장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전문화부 장관과 임보길 데일리 대표, 김영선 건국기념보급회 사무총장께서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와이 독립운동 기지와 인연이 깊은 인하대학교 총동문회의 큰 어르신 김상태 회장님께서도 첫 해부터 계속해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밖에 이승만의 정치적 과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의 저작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만큼은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는 뜻에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후원 속에 2018년 1월 5일 이화장에서 이인수, 이병두 두 유족 대표들과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사이에 문화 이승만 저작에 대한 재산권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1997년에
문화의 유족께서는 연세대학교에 방대한 양의 문화재급 문서들을 기증하신 바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바로 오늘 은암 이승만 전지 발간의 기초가 된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1996년 최승옥 여사와 여기 앞에 계신 최승옥 여사님과 동생 되시는 최병설 대표께서 은암 이승만 연구를 위해 기증한 구암동 소재 은암관은 전지 편찬이 시작된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학교 안에 이승만 관련 시설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연세대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정가병 전임 총장과 김용학 현 총장, 그리고 유석춘 전임 원장, 김성호 여인석 선지학 운영위원들과 신은한 감사, 조병욱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등은 교내외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은암 이승만 전집 발간을 위해 2017년 11월 4일 개최된 제1차 편집 자문회의 이후 이 책의 편집 편찬 체계, 표지 디자인, 번역 방식 등과 관련하여 유영익, 이주영, 신봉명, 홍성표, 허동현, 김성호, 최현식 등 여러 교수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분들의 모든 고견들을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그 고견들 덕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집 발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정신 역주 작업에 매진하는 한편 발간 취지에 공감하여 계획안을 만들고 편집 및 출판 과정에 수고한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연구교수 오용석 박사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출판 및 기타 기독교 관련 이승만 저작의 역주 및 해제를 담당하는 한편 기독교계와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신 오늘 사회를 맡아 계신 교회사학자이시고 신학박사이신 김명근 목사입니다. 이 두 분이 없었다면 이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어려웠고 또 이 전집이 발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학문 후속 세대로서 저희가 못다한 일까지 앞으로 맡아서 계속해 나갈 우리의 젊은이들, 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우리 연세대학교, 전임 직원이 한 사람도 없는 우리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을 십시일반의 노력으로 챙기고 보살펴준 유지윤, 김주희, 김정민, 한서영, 박현우, 박지원 등 젊은 연구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행사도 이들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멸과 무오를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연세대학교를 통해 다시 햇빛을 보게 된 은암 이승만의 저작들이 앞으로도 가능한 무오하게 출판되어 불멸의 문화재로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2년 반이나 걸렸는지 여러분들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없이 많이 회의를 했고요. 수없이 많이 저희들이 또 의논들을 했고 수없이 많은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그 표지 하나 디자인을 하는데도 저도 여태까지 책을 10여 번 쓴 사람, 나름대로 책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이번 책처럼 이렇게 어렵게 나온 책이 없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고심해서 한 디자인까지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럴 때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여기 오타가 났다. 그런 분이 분명히 한두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념사 시간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 앞에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신철식 회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이 사업이 아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철식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은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 이정찬 위원장님의 기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 신철식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우남 이승만 전집 제1차원이 세계관이 발견이 된 것을 저는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합니다. 비단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서야 진작에 했어야만 할 사업에 첫 발을 들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자기 나라 건국 대통령의 전집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태까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든지 또는 제일 힘이 없는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들은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나라의 건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자랑스럽지 못하면 자랑스러운 것처럼 꾸미기라도 하는 것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는 거의 하늘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위대한 건국 역사였고 그 대하 서사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의 전집이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70년 만에 전 세계의 10대 교육부 30-50 클럽, 즉 국민 개인 소득이 $30,000, 포퓰레이션이 50 밀리언 people.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6개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7번째 국가가 되었거든요. 전 세계 한 5,000년 문명 중에 한 70년 만에 이러한 쾌거를 이룬 건국 역사를 지닌 나라가 없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부분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도 도저히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섭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립도서관이 아닌 구청도서관을 가더라도 김일성 전집, 박헌영 전집을 볼 수 있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성과를 이루는 70년 동안에 우리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전집도 없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총 30억 원으로 계획된 우남 이승만 전집 발간 사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의 어떤 지도자나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저작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는 90평생 동안 6살 때 시를 짓는 시인으로 200여 수를 남겼고 언론인, 계몽운동가, 정치사상가, 독립운동가, 건국지도자, 통치자 수많은 저작물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모아서 발간하는 우남 이승만 전집은 아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는 우리나라 근대사를 또는 세계사를 올바로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된 해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해에 지난 3월 26일 이승만 144주기 탄신일을 맞아요. 우남 이승만 전집 제1차분 세고를 헌정하게 된 것은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에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역사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이 대사업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께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규학 발간위원장님과 송기성 목사님, 하관철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계 발간위원님, 이건수 한미동맹재단 이사장님과 김현태 인하대 동문대표님을 비롯한 사회계 발간위원님, 유영익 교수님을 비롯한 학계 발간위원님, 그리고 김명석 이승만 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김명구 목사님, 오영선 박사님과 유지윤 간사를 비롯한 청년 연구진 분들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운항 이승만 전집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 건국 역사와 이념이 바로서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종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께서 기념사 해주시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회영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신 이회영 선생님의 손주시고요. 대한민국 정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소개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찬입니다. 제가 기념사를 한다는 것보다 임시정부 기념관에 어떻게 지어지고 있느냐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적합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임시정부 기념관을 저를 보고 맡아서 지으라는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주저를 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 그리고 있는데 다들 조금씩 편향된 그림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편향된 그림의 일부분을 맡기가 싫어서 사실은 주저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당시까지 살아계셨던 많은 독립운동 지사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너를 믿고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집을 짓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겨우 설계가 이제 큰 모습의 설계만 끝났습니다. 이제 세부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100주년 되는 2019년 금년 4월에 개관을 했어야 이게 100년의 하나의 기념물로 남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저의 무능과 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되니까 2011년 8월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11년 8월까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선보이게 되겠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릴 텐데 그 가는 과정에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 뜻에서 저는 오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전집이 나오는 것을 참으로 무한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임시정부의 역사가 없으면 임시정부의 관투목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는 분들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사진집을 한번 냈습니다. 임시정부 사진집을 냈는데
제가 우연히 문서 한 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1919년 6월 18일 President of Republic Korea 승만리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일본 국왕에게만 보낸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다 보냈을 거죠. 근데 유독이 제 눈에 띈 거는 일본 국왕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6월 18일, 1919년 6월 18일. 소주가 Your Majesty, 당당합니다. 황제폐하, 제가 오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는 이제 제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govern한다고 했습니다.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있었던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귀국의 군대를 즉시 철수해 주시오. 그리고 귀국과 우리는 오랫동안 친교를 나눠왔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그런 거래를 많이 일방적으로 당신들이 행해왔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시각부터 이것을 무효로 선언합니다. 당당한 편지였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우리 사진집에 제일 앞에다가 써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자주독립을 외쳤을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제를 제1조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합입니다. 통합의 정신입니다. 거기에는 사상과 이념과 세대와 무슨 지역과 모든 것 다 초월해서 자주독립을 이루겠다는 그런 정신에서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것을 소개하지 못하면 숨겨진 한 면만, 왜곡된 한 면만, 이런 그림만 국민에게 비치기가 저는 싫어서 사실은 주저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서가 행정부의 문서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여기저기서 저 조각조각 모아서 겨우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어냈는데 입법부의 문서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정원의 문서가 다행히 홍진 선생의 자제분들이 그걸 쥐고 있다가 그거를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국회로 보내줘서 지금 국회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문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1일 날 여러분께 광고합니다만 이번 4월 11일 날 마지막으로 홍진 선생 마지막 의장인 홍진 선생의 손주매누리가 그 임시의정원의 옥새와 도장을 갖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진 선생의 흉상을 국회에서 이번에 제왕을 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의정원의 문서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집행부, 행정부의 문서가 사실은 6.25 때 다 없어지고 막. 그런데 이제라도 저는 아까 이승만 대통령의 방대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일 제가 반갑습니다. 그 자료를 원본을 저희들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이것을 충분하게 살아나는 젊은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이승만 연구원 여러분께도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인 모든 자료가 모아져서 우리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정말
그 팩트 그대로 예? 이것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자. 이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승만 전집이 나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가 계속돼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올바르게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잘 짓겠습니다. 또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그야말로 어떤 쪽에서도 편향되지 않는 올바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 교계에서 오신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애국적인 열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날카로운 지성 속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펼쳐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 전집 사업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학계에서 오신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한국의 최고의 석학 두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발표한 이 전집에 나타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쓰신 독립정신 그리고 1913년에 하와이에서 쓰신 한국교회 핍박에 대한 서평을 두 분의 한국 최고의 석학의 두 분에게 부탁했는데 한번 두 분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그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시고 한국 최고의 이승만 연구가이신 유영희 교수님께서 서평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단국대 석좌교수이시고 또 한국 정치학의 최고의 어른이신 김학준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각자 10분에서 12분씩 이렇게 서평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여기가 출판 기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승만 대통령을 아시려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탄탄해집니다. 여러분 두 분을 먼저 유영희 선생님을 먼저 모시고 유영희 선생님의 서평을 먼저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영희 선생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뵙고 그래서 이렇게 상석에 앉아가지고 나와서 얘기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준비가 안 됐지만 제 나름대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서핑버적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는 신철식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전집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통치 기간에 나왔어요. 그게 사립학교가 아니라 국립대학이나 국사편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는 정치학과 졸업한 사람인데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아주 심각하게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이 역사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역사는 학문을. 그래서 말이죠. 제가 미국서도 겪은 경험을 했지만은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리고 요구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위기가 원래 우리가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사 교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극심한 이념적 갈등이 생기고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라는데 이번에 이 연세대학교 한국에서 이승만 전집이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존중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책이 나오게 된 경위를 따질 때 제일 먼저 저희들은 이인수 박사님하고 최성호 교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97년 3월에 지금 현재 이스만 연구원의 전신 한국현대학 연구소를 연수대학에서 설립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인수 박사님이 프라이스레스, 무한한 가치의 이스만 자료들을 연수대학교에 기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대학이 가질 수 있는 연구시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건물 대지를 최성호 여사님이 기증하셨어요. 그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초대 상립소장으로서 말이죠.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단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줬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연구소를 창립해서 운영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대통령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관리하고 연구하고 출판을 한다고 해서 미국의 몇 군데 대통령 기록을 가봤는데 LA 북쪽에는 레간 대통령 도서관이라 하지만 자신은 기록하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레간 대통령의 문서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걸 또 연구해서 책을 연구하는 스태프이 말이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20명이에요. 거기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굉장히 큰 건물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문 자료들도 말이죠. 여기를 지하고 굉장히 냉동고에 여하튼 그래서 닉슨을 가보고 기회를 가보고 다 보는데 이 대통령에서 관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것인지 그걸 도움이 되는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 교수님과 더불어 삼성 찾아와서 삼성부터 연구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기금으로 해서 우리 나온 이자를 가지고 그 연구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대통령서 판매를 해서 그것이 지금은 딱 세 분이 지금 이준환 의원하고 있어요. 김명석 원장, 오영석 박사, 오영석 교수. 세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 때는 세 분도 없었어요. 여하튼 이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걸 말이죠. 인력이 우선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 책이 나오는데 2년 반이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30권이 나오려면 상당한 세월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세상에 안 계시니까 그때쯤 30권이 나오는 그 일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고 그러면 연구 인력을 늘려야 훌륭한 연구를 최상급의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명석 원장님이 장기파라는 연구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만 배달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인 정치가, 월드 스테이트, 세계적인 정치가이기 때문에 무슨 김일성 박근혜도 얘기하지 말라. 그 사람들의 전체에 말하자면 영향받아서 그것을 기준해서 던지는 건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정책을 보면
미국의 대통령들의 전적들이 어떻습니까? 영국의 대통령들의 수령들의 전적이 어떻습니까? 독일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세계적 수준의 정치가들의 전적들을 살펴보고 또 일본의 이제 뭐 이런 어떤 정적들이 어떻게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제 거기에 손색이 안 되는 훌륭한 정보를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받아보니까 과연 보면서 읽으면서 세계적 수준의 던짐을 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이 세계적 던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양도 좋아야 되지만 또 내용이 충실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세 권의 경우에는 관련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앞으로 이 전집 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책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덕을 해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한국에 대한 중요한 집들이 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달라요. 현대사회는 말하자면 이스만 대통령의 전기가 올리고 박사라는 미국 사람에서 1955년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전기 있으면서 훨씬 나아요. 네, 그만큼 우리는 그 역사 분야에서 등급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사람을 바꿉니다. 독립정신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스만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또 한국 역사에 대한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사를 한국 현대사를 개척하고 미국에서 일본 현대사, 중국 현대사 같은 경우에 했는데 한국 현대사 하다 보면 19세기부터 너무나 창피해 한국 역사입니다. 이게 한국 역사는 참 우리나라 역사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승환 박사의 독립정신을 읽고서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진짜 자랑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 그때부터 제가 한국사 연구에 정렬이 생겼고 또 지금까지도 제가 한국사 연구에서 조금 더 후회하고 여하튼 이 책이 이제 한 권이라도 말인데 전문지한테 읽히게 되면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첫 발걸음이 됐습니다. 이승만 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전문들이 우리나라는 참 위대한 인물이 건국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힘을 따르는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예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보급하는 페이퍼백 같은 게 한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김영석 교수님 원장님은 또 그만두시면 어떤 새로운 분을 맡으실지 모르지만 이 책을 출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널리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급되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이 아마 저희들에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김학조 선생님 나오셨어요. 서평 있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 서서 말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저에 대한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최자 중에서 불초한 저를 수업평을 하도록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4월이 되면은 엘러지가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게 되더라도 전염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마시고 그저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맡겨진 서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서평, 평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좁혀 이야기한다면 대한제국이 글자 그대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술이 끝난 때로부터 1년 뒤에 을사늑약이 맺어져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보호국이 되었고 또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른바 한일 합방이라는 이름 아래 망국의 비극을 겪게 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책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각박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글자 그대로 존망지추에 서 있었을 때 이분이 왜 독립을 부르짖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일본 제국주의는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하나 둘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만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토 히로부미가 내놓은 동양 삼국의 국제연합이었습니다. 즉 일본, 그러니까 그때는 다 제국이니까 일본 제국, 대한 제국, 청제국 이 세 제국이 하나의 연방을 만들자 또는 연합을 만들자. 그래서 이러한 연합체를 통하여 서로 전쟁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자 하는 연합체제론 또는 연방체제론을 내놓은 때였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 제안에는 바로 중국은 물론이지만 우리 대한제국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그 흉계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연방제, 연합제,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동국이라는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즉 일본 제국, 대한 제국, 청제국 셋이 연합을 형성해서 대동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자. 큰 대자, 동력동자, 나라국자, 대동국을 세우자.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해서 평화롭게 잘 살자.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대동국을 창안하자 하는 제안이 여러 군데서 나왔었고 청나라에서도 그 대동국 만들어보자 이런 호응도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제국 안에서도 물론 대부분 친일파였습니다만 대동국 그거 멋있다. 우리 대동국을 세우도록 하자. 이렇게 호응이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바로 이러한 때 우남은 그런 거 다 아니다. 독립이다. 무슨 연합이냐? 무슨 세 제국의 연합? 이거 다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흉계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연방제, 연합제 이거 다 아니고 우리 대한제국은 독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연방제, 뭐 연합제, 이거 그럴듯하죠. 이거 아니다. 우리 대한제국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고유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지켜야 되겠다.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독립의 출발점이 일본 제국주의가 내놓은 감언 이설, 그것의 속내를 파악하고 거부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점을 저는 먼저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곧바로 우리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을 벌써 예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렵에 이 독립정신에서 강하게 도출되는 논점은 러시아, 이거 안 된다. 이 러시아는 침략 국가다. 러시아는 그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나라들을 포악한 러시아는 침략을 했거나 짓밟았거나 이른바 보호국을 만들었거나 이렇게 흉맹한 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 흉맹한 나라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독립정신의 밑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제국의 시대적 상황, 국내외적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부르짖고 나왔다고 하는 것. 이 점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되씹어 볼 만한 이론이었다, 사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때 이 주변 국가들에서는 아니 우리 안에서도 이른바 애국자라는 분들이 지지하고 나왔던 것은 또는 제창하고 나왔던 것은 중립파였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이 지금 주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뚫고 나가는 방법은 우리 대한제국이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중립화를 하는 것이다. 대한제국을 중립화시켜서 그래서 일제도 우리의 중립을 존중하도록 만들고 이미 다 죽어간 나라이지만 청나라도 우리의 중립을 지켜주도록 하게 만들고 러시아, 저 강포한 러시아도 대한제국의 중립을 보장해 주도록 그래서 중립화를 통한 독립을 유지하자 이 논의가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아니 우리 대한제국 안에서도 활발했습니다. 그 위대한 애국자 민영환 선생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한때는 그래 중립화만이 우리 살 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애국자이십니까? 을사늑약이 맺어지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 구국의 정신을 후대까지 전파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조차도 그래 중립화를 통해서 어떻게 독립을 유지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던 때입니다. 이때 우남은 중립화 그거 안 돼. 중립화 했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잃고 강대국의 그 먹잇감이 되기 딱 좋으니까 중립화 안 돼. 이거를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독립 정신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남께서 그 시대에 왜 독립정신이라는 독립이란 말을 앞세우고 책을 쓰셨는가 우리가 재음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국제정치 열강 속에서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노선을 걷자 이런 거 이거 상당히 뒤집어 봐야 할 그러한 제안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우남의
독립정신에 나오는 그 이론적인 분석,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망과 철학, 이것을 오늘날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은 이제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정말 3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를. 그러니까 배제학당에서 배운 것을 근거로 조지 워싱턴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2년 만에 마치십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정말 입학하기 어렵다고 하고 높이 평가하는 하버드와 프린스턴, 그 합쳐서 3년 만에 석사, 박사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도 놀라는 겁니다. 아니, 한 군데서 3년 만에 뭐를 했다 해도 이게 어려운데, 그래 명문인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 가서 박사, 이거 3년 안에 끝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역시 우남 가운데가 있구나. 뒷날 우남의 결단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바로 유영익 선생께서 발굴하신 거예요. 저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하버드에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그때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 때였겠습니까? 그래서 타이프라이터 용지에 타이프라이터로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책, 그 어느 한 장 이렇게 뜯어내서 거기에 펜으로 직접 쓰셨어요. 이거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저는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 인류 대학이 된 것이 그런 것조차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 그거를 그때 그 편지를 보낼 때가 1907년이면은 이제 이른바 한일합방 3년을 앞둔 시점 아닙니까? 그 시점에 미국 사람들의 눈에 저거 나라야, 저거 곧 나갈 텐데 이럴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낸 편지, 한 장짜리예요. 그 편지를 하버드 대학교는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보관했을 뿐 아니라 답장까지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지금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근데 이와 내가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했으니까 귀교와 같은 명문대학에서 에미넌트 스쿨에서 꼭 PhD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급하다 지금. 그러니까 3년 안에 PhD를 주겠느냐? 주겠다고 보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개런티를 해주면 내가 당신의 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는 말이 있죠.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정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남자, 여자는 제가 혹시라도 이 구설에 말릴까봐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꾼 거지. 전통적인 우리말이 있잖아요. 사내는 배짱, 그 다음에 여자에 해당되는 무슨 말은 정조. 이런 말이 있는데 역시 이분이 배포가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그런 걸 흥정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배포, 그리고 그 흥정하는 자세, 이것이 뒷날 바로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대결단을 내리는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또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안 하겠다고 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를 끌어내는 그 배포와 협상 능력이 하버드 대학교에 보낸 그 편지에서 엿보인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근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덧붙이면 그 종이 한 장짜리예요. 그걸 보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가 회의를 엽니다. 이거 저는 우리가 크게 배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리아가 눈에나 보였겠습니까? 곧 망해가는 나라죠. 근데 거기에 한 학생이 종이장에 그것도 펜으로 써서 보내, 그 다음에 학위를 흥정하는 그러한 편지를 받고 대학원 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내린 것을 그 점잖은 그 타이프라이터 용지에
써서 보낸 것도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아주 깊이 감사한다. 근데 우리 학교는 개교 이래 어느 누구에게도 몇 년 안에 학위를 주겠다고 개란티한 일이 없다. 그러니 귀하도 그저 우리 학교로 그저 우선 석사 과정에 들어오느라 이런 표현 답을 보냈는데 그것도 보관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게도 물론 결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서 때로는 비난을 받지만 이렇게 참 거들떠볼 것도 없는 그런 편지 한 장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학원 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내려서 답을 보내줬다는 사실 이건 우리로서도 이건 반드시 배워야 할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서 결국 하버드에 가고 이제 프린스턴까지 가고 3년 안에 석사 박사를 다 끝냅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보니까 이분이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냥 책벌레처럼 공부벌레처럼 매달려서 그렇게 빨리 석박사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기간에도 독립운동으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제가 보니까 전부 B예요. A가 하나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A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B로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래 얼마나 그 독립운동에 모든 걸 바쳤으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1달러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왜 박사학위 받으려면 가운이며 학위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돈을 내게 했더군요. 3불이에요. 3달러. 3달러를 내야만 졸업식에서 이 학위복을 빌려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남은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그때 팀장인 윌슨한테 메모를 보낸 게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지도교수가 그래서 썼어요. 총장한테. 승만 Ri from Korea is in extreme poverty. 극도의 빈곤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극도의 빈곤 속에 있다. 그러므로 상불 학위고 그 비용을 면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역시 윌슨 대통령이 좋다. 면제. 이렇게 해서 그 상부를 내지 않고 학위복을 입고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여러 군데서 독립운동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의 전적으로 모두 독립운동에만 바치고 개인으로서는 정말 1센트조차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일제의 이른바 합병된 이후에는 조국의 이 광복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이었고 그 출발점이 바로 독립정신 그리고 한국교회 핍박에 보입니다. 한국교회 핍박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자마자 기독교를 거세하기 위하여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세력으로 간주되는 기독교를 억압하기 위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거 체포 구속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반박하는 그래서 일제의 만행 이것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그 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선각자적인 그러한 의지, 독립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절대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각심의 제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으로 남아있고 오늘날 한반도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려운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다시 읽어보고 지켜야 할 가르침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주 선생님 항상 서평을 들어보면 우리 학자들이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데 아주 간결하게 아주 쉽게 저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알아들으실 정도의 제가 권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개를 껐덕껐덕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주 쉽게 정리를 잘하셨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모임을 준비할 때 이거 보나마나 5시 한만 길어봐야 5시 40분이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목사님들이란 말씀이 드리고요. 역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셔서 아무래도 그 말씀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인 저도 이렇게 말이 길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지금 그렇지만 저희들은 무조건 앞으로 한 10분 안으로 끝낼 겁니다. 그 이야기는 축사를 엄경 목사님이 해주시고 몇 분이 축사를 하실 텐데 짧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미국을 괴뢰라고 하고 초대 대통령 묘지를 파야 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 여러분 자신은 애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서 목숨 걸고도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고 저희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도우려는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하도록 해서 안 되고 그 방송국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불시청하겠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것만 우리가 편찬하는데 안 될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애족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축하는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님 전직 발간 위원장님이신 우리 이규학 감독님과 그리고 많은 교수님 또 우리 편찬위원 우리 발간위원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제는 막 휘둘려서는 안 돼요. 이게 저 전집에 한 3번 정도 퍼져나가다 보면은 벨소리가 나올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규학 감독님이 분명히 목숨을 걸더라도 담대하게 아주 떳떳하게 난 나갈 걸 알아요. 만약에 그 목숨 하나가 모자라면 나도 같이 버틸 테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해나갈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남 이승만 전집 1차분 발간식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천시 때를 잘 만나라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2019년이에요. 이처럼 영원히 하나같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보니 4월 4일이에요.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사명을 다하면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데 4사고태니까 8이에요. 분명히 팔자가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 공교롭게 또 오후 4시에요. 4가 4시에요. 그럼 3, 4, 12 12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파 12지파 신약의 12제사 이와 같이 된다니까. 이것은 이 발간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국과 세계를 그냥 뒤덮는 그런 전집이 되어서 모두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지는 나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기점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길 교수님 오셨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강원구 특별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사장님께서 대신 김동길 박사님을 대신해서 또 축사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특강시대위원회 이사장 강원입니다. 김동재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야 되는데 매우 좋으십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승만은 이 시대 영웅이다. 망해가던 조선에서 태어나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애를 쓰다 구속되어 5년 7개월간이나 옥중에 살아야만 했다. 그는 몰락한 양반집의 후손이었지만 새시대의 학문과 철학을 익히려고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으로 배제학당을 졸업하자마자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오랜 망명 생활에서 굽히지 않고 항일 투쟁을 계속하였고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한 학자이기도 하였다. 그이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4.19가 일어나자 곧 국민이 원한다면 나는 대통령의 자리를 물러나겠다 라는 한마디 남기고 망명 시절에 여러 해 고생하며 살았던 하와이로 다시 돌아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그의 나이 90에 눈을 감았다. 그의 독립운동과 14년 집권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영웅답게 살다가 영웅답게 세상을 떠났다. 연세대학교에서 그의 전집 약 35권의 1차분이 출간된다는 말을 듣고 감격을 금치 못한다. 이배심 써준 이교학 발간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4일 김동길 대거.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연세대학교 알림방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사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이 막 서빙하는 분들이 화를 내는 분위기 그런 전통을 갖고 있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목사는 용감하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저희들이 10분 안으로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신 분들의 축사가 이어지고 또 중요하게 또 전할 광고들도 있습니다. 짧게 죄송하지만 아주 짧게 부탁을 드리는데 김문수 지사님 모셨는데 한 말씀 짧게 하시죠. 이인수 박사님은 그냥 나중에 하시고 일단 축사를 이인수 박사님 잠깐 하시겠습니까?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세대학교 또 이승만 연구원 이교학 감독님 그리고 또 우리 기념사 앞에서 오신 시철시 회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사석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폭풍과 같이 그야말로 바람이 거세도 아버님은 하와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목매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지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외수 시스템을 하다도
그래 많이 해주셨지만 당신의 뜻은 오로지 조국이 잘 되는 것만 보내셨어요. 뭐 당신 내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없었습니다. 정부가 오시지 못하게 이제 하니까 지금 누가 정부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냥 나라 위에 잘만 해달라고. 그걸 이제 다시 말해 오시지 못하게 하다 바로 그 총영사가 와서 얘기할 때 얼마나 웃음 주셨어요. 내가 살아서 한번 나는 밟고 싶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네. 그래도 것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정보 일을 해놨고 있든 간에 그냥 우리나라 위해서 잘만 했다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거야. 뭐 산소를 뭐 8시간 했더니 또 100설 따야지. 그래 좋아. 우리나라 필요하다면 내가 나를 팔아가도 좋아. 나라만 잘 되면 좋아. 그러실 거예요. 괜찮다. 그만큼 당신의 마음을 오로지 조국에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성을 다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우람 연구원 여기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시냐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기도가 항상 있었으니까 반드시 대한민국 구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소연을 이룩하게 해주실 거 믿을 것입니다. 자, 오늘 자신하세요. 난 믿습니다. 아버님의 기도가 하늘 아래서 있어요. 실컷 있어요. 이 회장님도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일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참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감격과 함께 아무래도 여러분의 우리 아버님의 기도와 같이 축복을 받으시고 가정의 말복을 받으시고 우리의 안단에 양양한 발견에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하늘 아래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약속된 축사를 부탁하신 몇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마 먹는 게 급해도 그분들의 축사를 안 들으시면 저희들이 먹는 것을 너무 밝히는 사람들이라고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제가 요새 예수님의 진리를 또 한번 생각하는데 역시 인간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현 이사장님, 세계평화포럼, 김현태 회장님 아까 발간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인하대학교 총동문회장이셨고 매년 수천만 원씩 내주셔서 이 일을 돕고 계십니다. 잠깐 나오셔서 축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저를 소개할 물건도 없고 저는 나타낼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우람 이상원 박사께서 저희 학교를 설립해 주신 설립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학교를 나왔다는 명분에 인사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우리 인하대학의 구성원들이 아직도 오남 이성원 박사님이 우리 학교 설립자라고 하는 함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참 슬픈 일이 하나입니다. 물론 쉽게 표현해서 좌파적 학생들도 그런 분이 있고 또 교직원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다수 있어서 78년도 81년도 내려졌던 동상을 아직도 재건립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저희들 수치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의는 하나님 편에 계시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분을 인도해 주시는 때가 오지 않겠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전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잠깐 말씀드리고 아까도 제가 저는 그렇게 큰 기업군을 거니는 회장도 아닌데 또 저도 별로 넉넉지도 못하지만 그저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전집 가운데 하와이에서의 이 박사님의 사업했던 거 잘 아시는 바대로 대체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의 독립운동이 못지않게 그의 전도 활동 또 특별히 교육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교가 아직도 참 그분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해드리는 데 대해서 제가 학교 대표는 아니지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별로 돈은 없지만 그래도 분분히 모아가지고 이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와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전집 가운데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전집 발전위원회의 뜻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 거 이렇게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저도 이 박사님 이 전집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저도 이성원 박사에 대한 책을 한 2권 써봤습니다. 썼는데 재작년에 할 때 제가 이게 책을 나눠드린 일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나이는 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우리 이 박사님 공부에 저도 좀 일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인사하게 해주셔서 우리 김홍석 더 감사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영원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순서에 이영원 교수님 축사하시고 제가 광고하는데 또 더 말씀하고 싶으신 분은 식사를 하시면서 마이크를 저희들이 드릴 테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영원 교수님 잠깐 나오셔서 잠깐 하세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먹을 걸 탐하는 사람으로 다들 시장 하시는데 또 마이크를 이렇게 저한테 넘기셔가지고 혹시 짜증이 나실 것 같아서 들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독립운동가나 정치가 이기 이전에 위대한 사상가다, 역사학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정신을 읽고
그 안에 적힌 조선시대의 그 모습을 보고 조선시대 경제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더없이 큰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이때까지 한국의 역사학계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커다란 하나의 지적 직무유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큰 가르침을 얻는 가운데 제 경제사 연구를 좀 더 확신을 갖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런 전집을 발성하게 된 것은 아까 김현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으로 다행스럽기도 합니다만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 원장님 말씀대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많은 죄를 지어왔는데 뒤늦게나마 좀 회개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35억 원 정권이 하루빨리 신속하게 출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원 교수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신속하게 못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돈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부흥회 때도 여러분 돈 많이 내라고 얘기 들으시잖아요. 근데 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앞서서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300권밖에 이번에 헌정으로 해서 300권밖에 못 찍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머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오타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걸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발간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책을 팔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볼펜이 놓여 있고 또 운하미술관단지 발간사 후원 협정서가 있는데 여기에 후원금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왜냐면 이것은 교인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발간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그것을 모아서 그 개수를 합해서 저희들이 인쇄 부수를 저희들이 정할 것입니다. 그럼 이 책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광고 말씀을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광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이 식사 이게 끝나면 바로 식사하는데 식사 직전에요. 거의 맨 처음에는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너무 자리 좌석을 또 뒤로 물러내시고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어차피 저희가 뷔페식이니까 잠깐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오셨던 대로 나가시면 바로 그 계단에 저희들이 사진 촬영을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념 촬영을 하실 거고요. 자동차가 네. 사진을 이렇게 일어서고 이 앞에서 이렇게 네네. 그럼 그 사진은 그렇게 한 걸로 하고요. 주차권은 안 받으신 분들은 쉽게 말씀하시면 주차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세계에서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4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그 내용을 들어있는 신앙세계를 준비했으니까 나갈 때 한 번씩 받아가시고요. 얼마 전에 도울 선생님이 망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병신문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신문을 마련했으니까 이것도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부 식사를 위해서 윤구한 감독님 대표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신을 하나님 성경적인 원리로 자유민주주의의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이 땅의 독립과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미래의 이 땅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졌던 그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발감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식탁을 대합니다.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해서 주의 영광과 이 정신을 계승해가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식탁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